자, 이번 시간에는 전성기였던 진흥왕 시대를 지난 신라가 어떻게 그 전성기를 이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 학습지는 지금 9페이지고 교과서는 10, 10, 10, 10, 10, 22페이지 펴놓고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어, 신라가 이렇게 전성기 시대에 영토가 넓어지게 됐고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백제랑 고구려까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 시기가 대략 6세기에서 7세기에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 당시 근데 우리가 중국이랑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좀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계속 여러 개 민족과 여러 개 나라가 찢어져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고 굉장히 큰 통일 왕조였었던 수나라와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나라, 수나라, 굉장히 큰 나라였었는데 얘네들의 위치를 보자면은 음, 여기 수나라, 당나라였었고 영토가 대략 한 이 정도까지 왔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얘네들은 지금 위치상으로는 고구려랑 인접해 있었던 국가였었기 때문에 고구려랑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잠깐만. 수나라, 당나라는 고구려까지 영토가 뻗쳐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고구려랑 인접해 있었던 국가였었기 때문에 고구려랑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고구려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수나라, 당나라를 혼자서 상대하기보다는 여러 동맹 국가들하고 같이 상대하는 전략을 택했었는데 대표적인 고구려의 당시 동맹 국가는 돌궐은 좀 더 위에 있는 우리나라 여기 북쪽 지방에 있었던 우리나라 위에 지방에 있었던 요 지역은 대부분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말을 잘 타고 다니는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방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생활을 했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나오는 몽골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몽골족도 나중에 돌궐족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후예. 그 다음에 고구려는 그 밑에 백제랑 편을 먹었었고, 당시에 신라가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나제 동맹을 배신을 해서 나제 동맹이 결렬됐다라고 했었죠. 고구려는 백제랑 편을 먹고 있었고, 백제는 일반적으로는 일본이랑 항상 친한 상태입니다. 얘네는 일본의 여러 우리 한반도의 문화를 전해 주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한반도에서는 거의 왕따 상태였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나라,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특히 신라와 당나라는 나중에 군사동맹까지 체결을 하게 되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당나라와 신라가 함께 쳐들어가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가 등장을 했었을 당시 고구려랑 전쟁이 많았었다라고 했었죠. 고구려랑 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수나라가 먼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승리했던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무슨 전투인지 아니? 을지문덕의 알기는 알 거야 들어보면은 무슨 대첩? 살수대첩이 제일 유명한 전투죠. 요거는 수나라하고의 전쟁에서 우리가 크게 승리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만 계속 쳐들어오다가 30년 만에 망합니다. 전쟁하다가 고구려가 거의 멸망시켜요. 계속 쳐들어오다가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망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같은 지역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위치 지도상을 보면은 약간 중국이랑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나라. 당나라 영토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당나라가 맨날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결국은 나중에 멸망시키죠. 신라랑 같이 멸망시키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근데 잘 막아요, 고구려가. 여기 보면은 당시 당나라가 쳐들어왔었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를 해서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서 대비를 합니다. 천리장성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무슨 장성 따라한 거야? 예,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만리장성 따라해서 여기 이렇게 쭉 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놨던
고구려의 성을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천리장성. 만리장성은 대략 만리장성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그으면은 한 대략 이 정도가 만리장성이야. 여기 지금 요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만리장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를 했었고, 결국은 당나라 태종이라고 하는 놈이 쳐들어오죠. 예, 당나라 왕입니다. 얘가 쳐들어왔는데 양만춘이라고 불리는 장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얘네를 크게 물리치죠. 지금 승리하는 지역을 다 살펴보면은 살수대첩은 여기 청천강을 살수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청천강을 살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처음에 여기까지 이제 거의 많이 뚫렸었던 상황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당나라랑 전쟁을 할 때인 안시성 싸움은 초반에는 당나라가 여기 있는 천리장성을 하나하나 부시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안시성까지 내려왔었는데 안시성을 결국 뚫지 못하고서 당나라가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나라는 당분간은 완전히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기 645년에 당태종의 안시성 전투 패배 이후 그 이후로 한동안은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고구려를 먹고 싶었었고, 그걸 고민하던 차에 누가 이제 찾아오냐면은 신라가 찾아옵니다. 신라. 아까 여기 형세에서 신라는 한반도에 고립된 형태였었기 때문에 얘네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왕족이 여기 당나라까지 가서 당태종한테 무릎을 꿇고서 우리 좀 도와달라. 왜냐면은 당시 백제가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백제의 의자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자왕은 삼천공녀의 의자왕만 알고 있는데, 의자왕이 초반기에는 전쟁도 잘했고 땅도 많이 뺏었었어, 신라 거를. 그래가지고 신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자 당시 김춘추라고 하는 왕족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도와주세요, 당태종라고 하니까는 당태종이 이제 얘기를 듣고서, 당태종은 원래는 고구려를 먹고 싶어 했는데 신라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백제를 먼저 쳐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백제를 쳐야지 이 고구려의 동맹국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먹기 쉬운 백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먹자. 그리고서 영토를 우리 둘이 반띵하자고 얘기를 하죠. 반띵하자. 여기 중간에 여기 보면은 강이 하나 흐르죠. 여기 지금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요 강인 대동강,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동강은 평양에 흐르는 중심적인 북한의 강. 요 대동강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고 그랬었어. 요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둘이 영토를 반띵하자 해서, 위에 고구려는 당나라가 먹고 밑에 백제는 신라가 차지하는 형식으로 영토를 나눠 가지자라고 동맹을 체결했던 내용이 바로 나당동맹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당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그렇게 해서 나당동맹을 체결한 다음에 맨 처음에 어디 먼저 쳐들어가자고 그랬었어? 백제 먼저 쳐들어가자고 했죠. 백제. 그래서 백제를 쳐들어가서 백제 당시 마지막으로 옮겼었던 수도가 성왕 때 옮겼었던 사비였었죠. 그래서 사비성을 공격을 하면서 결국 백제가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는 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당동맹 1번. 여기 동그라미 1 표시해놓고, 나당동맹 동그라미 1. 내가 해줘야지 너네 필기를 하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내가 말로써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하나씩 필기를 해야 됩니다. 말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필기를 깨알같이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냥 유튜브 방송 보듯이 쭉 보고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 난 백제멸망이 두 번째 사건이죠. 백제멸망이 두 번째 사건이고, 백제를 먹었으니까 이제 고구려로 가고 싶겠죠. 고구려로 가고 싶었을 텐데 그 중간에 백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면은 신라가 그동안 여기 의자왕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의자왕을 비롯한 백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굴욕을 많이 줘요. 뭐 왕한테 술을 따르게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을 아무 의미 없이 죽인다든지 라고 해서 백제 사람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구니까는 백제 사람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이 전개되죠.
요게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여기에 들어가야 돼.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됐었는데 이 백제 부흥운동 당시 백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랑 친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군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얼마나 도와주러 오냐면은 20만 명이나 도와주러 가요. 당시 시대에는 한 5만 명 모아도 많이 모으는 건데 일본 애들이 20만 명을 모아가지고 와 있는 대단한 애들이야. 20만 명을 지원군을 파견을 해주죠. 왜 지원군을 파견을 해줘서 백강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금강일 거야. 금강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나당 동맹군하고 싸웠었는데 결국은 백제가 패배하게 되죠. 이때 이때 일본 애들 엄청 많이 죽어. 그때 일본 애들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라 하나가 뒤집혀요. 그때는 거의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이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백강 전투는. 다만 시험 문제 낼까 말까? 그냥 백제 부흥운동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한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백강 전투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이긴 한데 백제 부흥운동 차원에서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야. 이게 세 번째 사건. 그다음에 고구려를 이제 먹고 싶었겠죠, 당나라는. 그래서 고구려를 쳐들어가는데 당시 고구려는 이미 연결 소문 아들들끼리 서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냥 쉽게 멸망시킨다. 요게 네 번째 사건. 요게 네 번째 사건. 고구려 멸망. 그리고서 고구려 부흥운동도 일어납니다만 대부분은 백제 부흥운동이나 고구려 부흥운동은 대부분 내분으로 멸망하거나 여기 전투에서 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아까 우리 동맹에서 여기 나당 동맹이 맺어질 때 여기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구려는 중국이 가져가고 백제는 신라가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약속을 중국 놈들이 안 지켜.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중국은 비호감이야 이 새끼들은 지금도. 자,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 옹진은 지금의 공주, 백제 지방입니다. 백제에다가 관청을 설치를 하고, 계림, 이거는 경주입니다. 경주 지방에다가도 관청을 설치를 하고, 경주는 신라 수도야. 그다음에 안동은 여기 고구려 지방입니다. 고구려 지방에다가도 관청을 설치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먹으려고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신라가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무슨 전쟁을 여기 벌인다? 나당 전쟁이라는 걸 벌이죠. 나당 전쟁을 벌인다. 이 나당 전쟁이 대단한 전쟁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최고 강대국인 중국,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한테 신라가 맞짱을 건 거야. 그래서 신라는 전쟁을 이제 하긴 하는데 당시 최고 강대국이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혼자 싸우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누구를 이용을 하냐면은 고구려 백제 유민과 연합해요. 멸망시켜 놓고서 얘네들 꼬셔가지고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의 민족은 아니야. 다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냥. 다른 나라 사람. 요즘에 나오는 이론으로서는 고조선인들의 후예라고 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다 다른 나라 사람이야 이 당시에는. 말이 안 통했어 일단은. 신라 사람이랑 고구려 사람이랑 말이 안 통했었어. 언어가 달랐었어. 고구려 백제는 언어가 통하긴 했었는데 신라는 완전히 언어가 통하지 않았었어. 어쨌든 그래서 얘네 셋이 같은 편을 먹고서 중국이랑 싸워가지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이깁니다. 여기 매소성 기벌포의 위치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이 몇 페이지냐? 22페이지에 보면은 매소성과 여기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대를 맞아가지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당나라는 물러나게 되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여기 평양의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방은 신라가 가져가는 통일신라가 되고 위에 지방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고구려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가만 안 있겠지 고구려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반란 일으키고 전투 벌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위에 나중에 무슨 나라가 세워질까요? 여기 위에 발해가 세워지죠. 발해. 나중엔 발해가 세워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끝내게 된다까지가 이쪽 페이지 내용이고, 삼국통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 영토를 뺏겼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당시 최고 강대국인 중국을 맞아가지고 싸워서 이긴 전투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하고, 자, 한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죠. 대동강 남쪽 지역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러니까 고구려 영토를 뺏겼다는 거야. 고구려 영토를 뺏겼다. 여기 대동강 남쪽 지역 영토밖에 차지를 하진 못했다. 고구려를 뺏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네 혼자 하지 않고 당나라한테 손을 벌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판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의의가 있는 것을 두 가지를 꼽아 보자면은 나중에는 좀 자주적으로 당나라 애들을 무찔러 버리죠. 자주적으로 좀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애들이 같은 편을 먹고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는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민족의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얘네 지역 애들이 이제 우린 하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좀 봅시다. 연습 문제. 7세기 초 고구려는 수의 대규모 침략군을 안시성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거는 내용은 아니죠. 어라? 왜 아니지? 7세기 초 고구려는 이거 헷갈리지 마. 수나라 군대가 크게 이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던 전투는 안시성이 아니라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 그쵸? 살수대첩. X 펼쳐놓고서 거기다 밑에서 내가 말로 하는 거 다 필기해야 돼. 알겠지? 말로 하는 거 다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 당은 신라의 대동강 이남 지배권을 인정 안 했죠. 거지 같은 짱깨놈들. 우리 중국 다문화 가정이 있나? 중국이나 일본 다문화 가정이 있어? 그 친구들은 만약에 있으면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난 매우 싫어한다. 대동강 이남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네가 다 먹으려고 그랬었죠. 당나라가.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나라를 물리친 사실에서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로 체크하면 되고, 서로 관계 있는 것까지끼리 연결하시오. 네모랑은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고서 좀 같이 풀어보세요. 그냥 무작정 내가 체크해 주는 것만 필기하지 말고. 네모랑은 중요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라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한 왕이죠. 그 다음에 버풍왕은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 신라의 이 모든 왕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했었어. 선생님이 그 현관펜 표시 다 해줬었습니다. 지증왕은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했고, 특히 중요한 건 우산국을 점령하면서 울릉도 지방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을 하면서 가야 정복을 마무리한다. 그다음에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 이름 호우명입니다. 호우명 그릇. 그냥 호우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호우명. 호우명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게 되면서 고구려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왜군을 격퇴한다라고 했었죠. 내무랑 때. 그때 군대를 놔두고서 신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위치까지 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신라의 버풍왕이죠. 버풍왕은 율령을 만들었고 불교를 공인했으며 중앙집권적인 여러 가지 체제를 완성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물리쳤었죠. 여기까지 필기를 하면 됩니다. 몇 분이냐? 19분. 되게 많이 했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